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한승원 작가님의 동학제 제2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편에서 이바우가 고참봉의 심부름으로 디딜방아건을 전하자 꽤 많은 천해산이 자기의 건수로 한만호에게 전달하게 되지요. 이런 저주는 천천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면서 만호의 심기를 더 긁어버립니다. 이에 한만호는 모든 군졸들을 집합시키게 되지요. 이제 대대적으로 일이 터질까요? 한편 혼인 전날 사라진 이우암은 별리미의 친정인 구림으로 달려갔는데요. 별리민의 언니 달리미와 함께 살고 있는 이인안을 만납니다. 이인안은 우암에게 돌아가 혼례를 치르라 하고 별리미를 포기하라고 설득합니다. 우암이는 우암이대로 별림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언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이어질까요? 그럼 함께 들어갑니다. 제2권 칼노래. 통사정. 별림이의 어머니 지씨가 하고 목을 가다듬었다. 삼가고 또 삼가는 태도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가 한마디 참견을 하겠사옵니다. 지씨는 말을 하면서 합장을 했다. 어떤 외경스러운 대상에게 하듯이 두 손바닥을 마주대고 천천히 비볐다. 머리를 조아렸다. 굽실거렸다. 두렵고 신령스런 어떤 대상한테 비손을 하는 듯한 태도였다. 내덕도에서 온 이우암 총각께서는 조금 전에 일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말씀을 하셨사오나 그것은 이우암 총각이 끼어들어서 그럴 뿐입니다. 이우암 총각께서 돌아서기만 하면은 절대로 복잡하게 얽힐 수가 없사옵니다. 바야흐로 우리 별림이는 그동안 흐트러졌던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하고 있던 차입니다요. 제발 이우암 총각께서 돌아서 주십시오. 이우암 총각만 돌아가 주신다면 벌집처럼 헐어있던 데가 주름살 하나도 없는 아무 데가 될 터이옵니다. 언제부터인가 거정문 안쪽에서 흐느낌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별림이가 울고 있는 것이었다. 별림의 어머니 지씨가 통사정을 하듯 말을 이었다. 흐르고 너른 세상이옵니다. 이 세상 안에 여인네가 어디 별림이 전혀 하나뿐이 아니옵니다. 세고 셌습니다. 이우암 총각께서 한 음전한 규수하고 혼례식을 치르기로 약조를 해두고 있다고 들었사옵니다. 이제 저 가엾은 것을 잊어주셔야 할 처지입니다. 지씨는 울먹거리면서 말을 이었다. 우리 모녀는 원래 사람 축에 끼일 처지가 아니었사옵니다요. 우리는 그저 새님을 잘 만난 덕분에 면촌을 하였고 송구스럽게도 좋은 자리로 저 불쌍한 것을 여의기까지 하였사옵니다. 이제는 우리 하늘 같은 새님의 은덕을 보아서라도 내덕도로 시집을 간 별림이 처녀는
그 말 이루고 잘 살아버려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는 처지를 감안하시어 이우암 총각께서 물러서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사옵니까? 지가 엎드려 빌까요? 귀신도 빌면은 듣는다고 했사옵니다. 별림이의 어머니 지씨는 대돌 아래로 내려갔다. 이우암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두 손을 모아 빌면서 땅바닥을 향해 이마를 조아렸다. 방 안의 울음소리가 더욱 격렬해졌다. 이인안이 지씨에게로 갔다. 달래고 얼르듯이 말했다. 장모님께서 이러시지 않아도 이우암 저 사람은 별님이나 억보를 위해서 순순히 물러설 것입니다. 지씨는 이인안이 일으키는 대로 일어서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떤 두려운 것한테 빌듯이 두 손바닥을 맞대고 비벼댔다. 이우암은 그냥 툇마루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가 비손의 대상인 흉악한 악귀가 되어 있는 듯 싶었다. 그도 대돌 아래로 내려섰다. 마주 무릎을 꿇고 앉았다. 고개를 깊이 떨어뜨렸다. 소리쳐 말했다. 장모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신통하게도 이우암의 입에서 장모님이라는 말이 터져 나왔다. 그는 두 눈을 힘주어 감은 채 말을 이었다. 저는 죽을 각오를 하고 여길 왔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내일 아침 신행길을 나서지 않으면 파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두 여자를 불행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직 별님이 저 여인만을 취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밤 별님이 저 여인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이 땅에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이인안이 너그럽게 타이르는 투로 말했다. 자네가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면은 두 여인 모두가 불행해지게 되네. 어서 마음을 가다듬고 일어서게나. 자네가 별님이를 취하게 된다면 자네나 별님이는 세상을 세상답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될 것이요. 지역부는 평생 동안 복수의 칼을 갈게 될 것이고, 지금 이우암이 장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교수는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갈 수가 없도록 되네. 평생 호러미 노릇을 하지 않으면 안 되네. 별이미와의 만남이 한때 한순간에 부질없는 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얼른 돌아가서 장가를 잘 들게. 별님이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 이우암은 아주 결판을 내자고 생각했다. 땅바닥에 얼굴을 묻었다. 매캐한 흙냄새가 콧속으로 파고들었다. 몇 날 몇 밤이든지 그 자리에 엎드려 있을 참이었다. 별님이가 그를 일으키기 전에는 죽어도 일어나지 않을 참이었다. 이인안이 그의 팔 하나를 끌어당겼다. 죽은 듯이 엎드린 이우암의 덩치 큰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우리 둘이 맞대면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만일에 별님이가 진실로 저를 싫다고 하고 지역부를 따라 살겠다고 한다면 저는 속절없이 그냥 물러서겠습니다. 이우암은 이 말을 해놓고 후회했다. 별님이는 자기 어머니 지씨, 언니 달림이, 형부 이인안 앞에서 자기의 진실을 털어놓지 못할 것이다. 만일 어머니와 언니와 형부의 체면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다.
별님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그 여인은 죽어도 나하고 함께 살겠다고 떳떳하게 말을 할 것이다. 별님의 말은 들으나 마나입니다. 이 애미하고 수십 차례도 더 약조를 했사옵니다. 내 덕도 지서방이 데리러 오기만 하면은 따라가서 절대로 이우암한테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지서방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사옵니다. 지서방이 죽으라면은 죽는 신용까지 다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했사옵니다요. 지씨는 단호하게 말을 하면서 한결같이 비손을 했다. 이우암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다고 했다. 별님이가 만일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 말을 직접 자기의 귀로 듣고 싶다고 말했다. 좌우간에 별님이하고 맞대면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가 제 무덤이 될 것입니다요. 이인안이 허리를 폈다. 거정문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검은 어둠을 안고 있었다. 별님이는 어떤 길을 택할까? 그는 고개를 쳐들었다. 별들이 수런거리고 있었다. 소쩍새가 팽나무 숲속에서 울고 있었다. 별님이가 이유암을 따라가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지역보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 심성 곧고 순하고 착실하기만 한 그 지역보를 어떻게 할까? 지역보와 이유암을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무슨 묘책이 없을까? 별님이의 몸을 둘로 쪼갤 수는 없을까? 아니, 셋으로 쪼갤 수는 없을까? 미련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 스스로가 한심스러웠다. 그는 혀를 깨물었다. 별님이와 이우암을 맞대면 시켜줘서는 안 된다고 이인아는 생각했다. 맞대면을 시켜준다는 것은 지역보를 버리고 이우암한테 가라고 별님이의 등을 밀어대는 것과 다른 것이 없는 것이다.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강압으로라도 이우암을 떠밀어 보내야 한다. 이우암은 장가를 가야 하고 별님이는 지역보한테로 가야 하는 것이다. 이우암이 가고 나면 별님이도 마음을 다잡을 것이다. 안 되네. 서로가 괴로운 일이네. 약한 여자의 마음을 더 울리지 말고 어서 돌아가 주게. 이인아는 차갑게 말했다. 그때 별님이가 거정문 안쪽에서 신경질적으로 소리쳐 말했다. 왜 이래요? 방 안의 별님이는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달님이가 만류하고 있는 것이었다. 지씨가 안으로 들어가 밖으로 나오려 하는 별님이의 앞을 막아섰다. 이인아는 절망했다. 하늘을 쳐다보았다. 이우암의 따귀를 쳐주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몽둥이로 두들겨 패주고 싶었다. 질근질근 밟아주고 싶었다. 그는 눈을 감고 한울림을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그 한울림한테 물었다. 그의 내부에 있는 한울림이 이우암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버리라고 말했다. 이우암의 사랑의 감정은 이우암의 내부에 있는 한울림의 감정이라고 그의 한울림은 말했다. 그는 이우암의 한울림과 별님이의 한울림과 지역보의 한울림을 생각했다. 이우암을 기다리고 있을 그 꼬실이라는 교수의 한울림도 생각했다. 서로의 한울림을 다치지 않게 이들의 사랑을 지켜줄 수는 없을까? 비켜요. 내가 만나서 이야기할 참이요.
별림이가 두 사람을 뿌리치고 툇마루로 나왔다. 달림이와 지씨가 뒤따라 나왔다. 이인아는 별림이의 하는 짓을 멀거니 보고만 있었다. 별림이는 돛돌로 내려서더니 이유암 앞으로 나아갔다. 이유암이 별림의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섰다. 별림이가 한동안 별빛 어린 이유암의 얼굴을 건너다 보았다. 이유암도 별림이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들은 얼어붙어 버리기라도 한 듯했다. 얼른 말해라. 돌아가서 나룻머리 그 교수한테 장가 잘 들어 살라고 얼른 분명하게 말해. 우물쭈물 하지 말고 짜던 배를 끊듯이 싹둑 잘라라. 달림이도 깊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습니다. 남녀간의 일은 그렇게 감정만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냉정하게 헤아려 해서 끊어야 할 순간에는 확실하게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후 좌우를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이난이 거들었다. 성벽 위에서 몸을 외틀고 있는 팽나무 숲에서 소쩍새가 울었다. 그 숲 위에서 별들이 수런거렸다. 일편단심. 별림이는 몸이 차갑게 식고 있었다. 숨결이 가빠지고 있었다. 이난이 미워졌다. 이유암을 따라 나서겠다고 하고 싶었다. 한데 이유암도 미워졌다. 이유암을 몰아내고 그냥 이난만 있는 이 집안에서 예전에 하였듯이 종노릇을 하며 살아버리고 싶었다. 죽는 날까지 이난의 속을 상하게 해주고 싶었다. 다른 식구들이 없는 때에는 미친 체하고 이난을 끌어안아 보기도 하리라 했다. 미친 듯 웃어대고 싶어졌다. 주위 사람들의 하는 짓들이 우스웠다.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룻밤을 함께 지내다가 죽더라도 정말로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살다가 죽어야 한다. 나룻머리 그 꼬실이라는 여자한테 장가들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내 뜻이 아니었습니다. 저한테는 별림이가 있을 뿐입니다. 별림이하고 살 수 없게 된다면 저는 금방 죽게 될 것입니다. 죽어서 원귀가 될 것입니다. 그 원귀는 별림이가 가는 곳마다 그림자같이 따라다닐 것입니다. 별림이의 꿈에나 생시에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별림이, 저하고 함께 돌아갑시다. 억부하고 단판을 짓고 나서 나하고 떳떳하게 보아란 듯이 삽시다. 안 그러면 나하고 대처로 도망을 가서 삽시다. 이유암은 별림이에게로 다가갔다. 별림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유암이 별림이의 손을 잡았다. 지씨가 그들 사이로 들어서면서 이유암의 손을 뿌리쳤다. 별림이가 어머니 지씨를 밀어붙였다. 어머니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보내도 제가 알아서 보낼 거예요. 별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이유암의 속을 잘 알고 있었다. 이유암은 그녀가 돌아가라고 한다고 해서 바보처럼 고개 떨어뜨리고 돌아갈 위인이 아니었다. 이유암이 절대로 그녀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는 믿었다. 그녀는 이유암을 학대하고 싶었다. 그것은 곧 이인안을 학대하는 것이었다. 이인안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어머니와 언니와 이 세상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다. 이유암이 총각 돌아가시오. 물론 저는 억부한테도 안 갑니다. 혼자서 이 집안에서 살 거예요. 저를 면천해 준 것을
우리 새님께 되돌려드리고 새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갈 거예요. 성 안의 개들이 지서댔다. 이인환이 민활하게 몸을 일으키더니 대문간 쪽으로 갔다. 골목길로 나가서 몸을 숨겼다. 별림이가 이유암을 향해 말했다. 여기 머물러 있다가는 뼈도 무추리고 가지고 가게 될 것이오. 시방 이 구리 밑에 번거지들이 쫙 깔렸답니다. 동학이라는 동자만 붙은 사람이면 쥐나 개나 다 잡아들인답니다. 애매하게 얼씬거리다가 붙잡혀간 사람들이 많답니다. 얼른 날이 새기 전에 돌아가서 꼬실이 그 가시네년한테 장가나 야무질에 들어가지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잘 사시오. 그녀의 어머니 지씨도 이우암에게 얼른 가라고 말했다. 달림이가 별림이의 손을 잡아 끌었다. 대문간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 듯 싶었다. 지씨가 이우암의 등을 헛간 쪽으로 밀었다. 몸을 숨기라는 것이었다. 이우암은 꼼짝하지 않았다. 가슴 속에 분노가 끓었다. 이 끝이 근질거렸다. 대문간 쪽에서 오고 있는 것이 번거지들이라면 그놈들이라도 한바탕 휘둘러 엎어주고 싶었다. 뭐라고 있으셔요? 별림이가 황급하게 추궁을 했다. 달림이가 별림이의 팔을 힘껏 끌어당겼다. 별림이가 달림이의 손을 뿌리치고 이우암에게로 다가갔다. 이우암의 등을 헛간 쪽으로 밀어붙였다. 바야흐로 희끗한 것 하나가 어둑어둑한 대문간으로 들어섰다. 이우암은 그 희끗한 것을 노려보았다. 그것은 번거지가 아니었다. 번거지한테 쫓긴 동학도인 한 사람이 몸을 숨기려고 오는지도 모른다고 이우암은 생각했다. 골목길의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이인환이 희끗한 것을 뒤따라서 들어왔다. 웬일이오? 이 밤중에. 이인환이 어둠 속의 사람을 알아보고 낮은 소리로 말했다. 이인환의 앞에 선 사람은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다. 먼 길을 달려온 것이었다. 큰일 났구만요. 지역부가 붙잡혀 들어갔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새터 말의 이공빈이었다. 이우암의 가슴 속에 환한 빗살이 일어났다. 지역부가 어떤 일 때문에 어디로 붙잡혀 들어간 건 그것은 잘된 일인 것이었다. 제발 그렇게 붙잡혀 들어가서 살아나오지 못했으면 좋겠다고 이우암은 생각했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스스로가 가증스러웠다. 그렇지만 별림이를 가장 편안하게 아내로 맞아 살기 위해서는 지역부가 없어져 주어야 한다고 그의 속에 든 악귀는 소리치고 있었다. 내덕도에도 수군들이 몰려들었소? 보은 갔다가 온 도인들 잡아들이겠다고. 이인환이 물었다. 이공빈이 밭은 침을 삼키고 말했다. 아니요. 고참복 놈이 나섰구만요. 이공빈은 숨을 한번 돌리고 나서 말을 이었다. 아이고, 억보는 고참봉 종놈들한테 붙들려 왔어요. 시방 얼른 손을 써야 합니다. 붙잡아 두었다가 관아 쪽으로 넘겨줄 모양이에요. 홍직강하고 저하고는 아무래도 수상해서 피했는데. 안으로 피해 들어간 지씨와 달림이가 거정문을 들치고 나왔다. 별림이는 나오지 않았다. 여기나 저기나 유건 쓴 도포장이들 등살에 견디낼 수가 없구만. 이인환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우함은 이공빈을 아른 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를 등지고 돌아섰다. 팽나무 숲 위의 별들이 눈을 깜빡거렸다. 소쩍새들이 울고 있었다. 이공빈이 이인안의 옆으로 왔다. 여기서도 면 주민, 서생원들, 풍원, 동임 같은 것들이 우리 도인들을 잡아 죽이자고 앞장들을 섰어요. 향교 들락거리는 여생들까지 합세를 했구만요. 첩자가 따로 없어요. 그것들이 겉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체면서 발고를 합니다. 관아 쪽에서 아른 채 하려 하지 않으니까 때를 지어서 몰려가가지고 부사를 들볶아가지고 포군들을 불러왔어요. 처남 고흥연하고 동그림 윤병호하고 이서원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이인아는 누구보다도 문중의 재당숙이었던 신의결과 먼 형제뻘인 신중현의 미움을 사고 있는 것이 가슴 아팠다. 그들은 면주인이나 동임들보다 더 앞장서서 동학도인들을 멸살하려고 들었다. 자기 문중을 배반하고 더럽힌 이인한을 사람으로 여기려 하지도 않았다. 동구림의 윤병호와 이서원이 잡혀 들어간 것은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들을 잡아놓은 것은 윤병호의 아버지 윤진사였다. 그것은 물론 이서원의 아버지 이종명과 짜고 한 짓이었다. 구림 일대의 동학도인들을 멸살하기 위하여 그들은 고륙지책으로 자기들의 아들들부터 잡아들이게 한 것이었다. 윤장식 진사가 누구인가? 부사 이용태는 물론 벽사역의 찰방 김일연까지를 안고 도는 위인이었다. 이종명은 서원과 향교에 발을 걸쳐놓고 장이 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들 둘은 구림 안에서 가장 덩치 큰 지주들이었다. 그들은 구림 근동의 도조를 자기들의 마음대로 올려 받아들이고 있었다. 동구림 천태산 아래의 땅 절반쯤이 윤장식의 것이고 나머지 가운데서 3분의 1쯤이 이종명의 것이었다. 윤병호와 이서원은 곤장을 1도도 맞지 않는 것은 물론 도포에 먼지 하나도 묻히지 않고 나올 것이 뻔했다. 옥에 가두는 채 하고 넣어두었다가 밤에 빼내서 어느 기생집으로 옮겨두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관아 쪽에 줄이 없는 고흥연만 곤욕을 치르고 있을 터였다. 사실은 이인한도 고흥연과 함께 잡혀갔어야 했을 터였다. 한데 이인한은 그를 노리고 기어드는 포졸들을 귀신같이 피하여 온 것이었다. 삼례와 보내를 다녀온 동학도인들은 윤병호와 고흥연과 이서원이 잡혀 들어간 뒤부터 아무도 자기 집에서 편히 뒤통수를 묻고 잠들을 자지 못하고 있었다. 이 난을 포박해다가 무겁게 다루라고 발고를 하곤 하는 것은 그의 재당숙 신의걸이었다. 신의걸은 오래전부터 이인한이 신시문중에 망신살을 뻗치게 했다고 노발대발하고 있었다. 이인한이 여기저기에 종기를 솟게 하는 나쁜 피톨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다. 문중의 다른 사람들한테 동학물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루빨리 이인한을 마을 밖으로 몰아내든지 옥에 가두고 엄히 다스리게 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하곤 한 것이었다. 이번 소동은 동구림의 윤장식, 이종명, 서구림의 신의결이 함께 모의를 하여 일으킨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 자기네 문중의 이익과 권위를 앞세우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곤 하면서도 공동의 이익과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는 문득 찰떡이나 엿덩이처럼 영합을 하곤 했다.
그들은 창고라는 동학도인에 대항하기 위하여 구림 개원들과 서원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복원을 조직해야 한다고 말들을 하고 있었다. 시방, 우리도 고흥연을 어떻게 빼낼 것인지 하득하기만 한 형편이요. 은밀하게 단을 짜놓고 있기는 하요. 어느 날 파옥을 하고 고흥연을 빼내자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시방, 내덕도까지 가서 지역부를 빼내고 어쩌고 할 여유가 있질 않습니다. 이 말을 홍집강한테 오해 없도록 잘 전해주시오. 가능하면은 그쪽 일은 그쪽 도인들이 지혜롭게 처리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이나는 이우암에게 말했다. 우암이 총각이 정식으로 입도를 한 도인은 아니지만 이런 때는 딴 생각 말고 곤경에 처한 도인을 구하는데 힘을 좀 써주시도록. 도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뜻은 새 세상을 불러오자는 것이네. 가까이는 도조를 낮추고 사람 대접을 받으며 살자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주의 신원을 하자는 것이며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 이우암은 돌아섰다. 이난의 말이 모두 옳기는 하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지역보를 구하는데 앞장설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이우암 이 사람 나하고 이야기 좀 하세요. 일판이 시방 보통으로 크게 벌어진 것이 아니네. 참봉이 제 아들 이철이 그 사람까지도 묶어가두었다네. 자네도 동학엘 들어갔다가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네. 이공빈이 이렇게 말했지만 이우암은 아랑곳하지 않고 골목길을 걸어나갔다. 등 뒤에서 이인환이 그를 불렀다. 이공빈이 이우암을 향해 빈정거렸다. 어쩌면 저렇게도 형제가 다 똑같을까. 제 아비를 털끝만이라도 닮은 놈이 한 놈도 없어. 젠장치. 시방이 어떤 판국이라고 남의 계집 치맛꼬리만 쫄쫄 따라다니는 것이여. 내일 나룻머리 주막으로 장가를 갈 것이라더니. 아니 그래, 저놈 주제에 계집을 둘이나 거느릴 참인가? 이공빈의 말이 돌멩이처럼 날아와 이우암의 뒤통수를 쳤다. 누가 뭐라고 하건 상관없다고 이우암은 생각했다. 먼동이 트고 있었다. 갈대밭을 왼쪽에 끼고 그는 갯벌 갓길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가슴을 훑었다. 별들이 희미해지고 있었다. 초가 삼간이 다 타도 빈대 죽는 것이 시원하다고 했다. 동학도인들이 다 죽어 쓰러지는 것이 억울하고 분하긴 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지역보가 맞아 죽는 것은 시원한 일이었다. 지역보가 없어진다면 별림이는 갈 데 없이 이우암이 찾은 것이었다. 내가 왜 지역보 구하는데 앞장을 선단 말인가? 그는 하고 코방귀를 뀌었다. 신나는 일이었다. 갈밭 속으로 바람이 쇳소리를 내면서 달려갔다. 그도 그 바람과 함께 달렸다. 죽어라. 지역보 죽어라. 그는 지역보를 잡아들인 고참봉이 그렇듯 고마울 수가 없었다. 어디고 가서 누워 눈을 좀 붙이고 이튿날 다시 별림이에게로 가자고 생각했다. 내덕도로는 들어가지 않을 참이었다. 만일 들어가기만 하면 어머니와 그의 형 바우가 그를 신행길에 나서게 할 터였다. 그러면 평생 동안 어찌할 수 없이 꼬시리의 남정네 노릇을 할 수밖에 없을 터였다. 꼬시리가 싫었다. 집을 잘 뛰쳐나온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구림에 온 걸음에 아주 별림이를 그의 여자로 만들어 놓고 말 참이었다. 이인환이 자기를 어떻게 보건 상관하지 말자고 했다. 별림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도망가자고 생각했다. 어디로 갈 것인가? 내덕도로 들어가서 떳떳하게 사는 것이다. 지역보의 인생은 끝났다. 관아에 끌려가고 나면 장독으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꼬실이야 어떻게 되든지 상관할 것 없다. 나는 그녀의 손목 한 번도 안 잡아보았다. 은근한 눈길 한 번도 맞추어 보지 않았다. 그녀에 대하여 죄책감을, 책임감을 느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는 삼거리 주막으로 갔다. 복록방이 비어 있으면 좀 자자고 할 참이었다. 삽사리가 멍멍 치저댔다. 주막집 사림은 대흥으로 나가는 길과 잇따 있었다. 마당으로 들어서면서 주인장을 찾았다. 주인 오봉이가 눈을 비비고 나오더니 복록방을 손가락질하고 이우암의 등을 걷어 밀었다. 그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다. 벙거지들 천지네. 여기서 꾸물거리다가는 산통 깨질 것이오. 시방 저것들 눈이 벌게져 있네. 손에 걸리는 대로 잡아간단 말이여. 한 놈 앞에 도인 두 사람씩을 잡아들이라고 할당을 했다네. 저것들은 쥐든지 개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잡아들일 참이여. 주막에서 밀려난 이우암은 훤히 동이 터오는 천태산 위를 쳐다보았다. 지금쯤 이공빈이 돌아갔을 터였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한시라도 빨리 별림이를 끌어내야 한다. 데리고 어디론가 가야 한다. 별림이가 따라 나와 줄까? 이인환을 어떻게 따돌릴까? 흐리멍텅하게 우물쭈물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야 한다. 별림이는 그것을 원한다. 그녀를 내가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한밤중에 그녀의 방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호박 덩어리 굴러들듯 내 품 안으로 굴러들어오기를 기다렸다면 그녀와의 깊은 만남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도망. 성문뜸을 향해 몸을 돌리는데 주막 쪽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푸르스름한 새벽의 어스름 속에서 움직거리는 것들이 있었다. 복록방에서 잠을 한숨씩 자고 난 포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었다. 저것들이 바야흐로 설치기 시작할 모양이다. 여기서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재수 사납게 걸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마침 잘 되었다. 앞장서서 달려가 이인환에게 얼른 피신을 하라고 일러주자. 그 얼음에 별림이를 끌고 뒷산으로 달아나는 것이다. 나는 별림이도 없으면 못 산다. 살아도 너를 안고 살고 죽어도 너를 끌어안고 죽을 것이다. 이유암은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견고한가를 보여주고 싶었다. 바다가 희어멀뚱한 눈으로 줄다름질 쳐가는 그를 보고 있었다. 금줄 쳐진 느티나무들의 옆을 지나갔다. 지역보는 끌려가서 장독으로 죽고 말 것이다. 별림이는 올 때 갈 데 없는 내 여자다. 성문 안으로 들어서면서 돌아보니 포졸들이 성문뜸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포졸들은 마치 이우암이 자기들의 동태를 엿보기 위하여 왔다가 성문뜸으로 도망가는 염탐꾼으로 여기기라도 한 것 같았다.
줄곧 그의 뒤를 쫓아오고 있었다. 주인놈이 무엇라고 포졸들한테 일러 바쳤을까? 혹시 이인안의 졸개라고 일러 바친 것이나 아닐까? 그렇다면 정말 큰일이었다. 성문뜸에서 빠져나갈 일이 막막했다. 포졸들의 수가 어림잡아 20쯤은 될 듯 싶었다. 젠장치 하고 이유함은 투덜거렸다. 여차하면 맞받아치고 도망을 갈 참이었다. 포졸 대여섯쯤이야 간단히 강아지처럼 들어 엎을 수 있다고 그는 이를 물었다. 성안 이인안의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이인안이 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벌써 대문간으로 나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헐레벌떡거리면서 말했다. 미안합니다. 시방 포졸들이 쫓아오고 있더만요. 이인안은 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괴나리 보찜을 짊어졌다. 신들매를 하기가 바쁘게 그에게 함께 가자고 했다. 자네 여기 있다가는 생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니 나를 따르래. 이유함은 고개를 저었다. 지씨와 달림이와 별림이가 나와서 이유함에게 이인안을 따라 몸을 피하라고 했다. 이유함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상관 마시고 어르신들이나 얼른 피하십시오. 이인안은 더 머뭇거리지 않고 성벽을 타고 올라갔다. 비유 같았다. 수없이 많이 성벽을 타 넘어본 솜씨였다. 이유함은 이인안이 성벽을 넘어가는 것을 보고는 곧 별림이에게로 다가섰다. 달림이와 지씨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그들을 해치고 별림이의 손을 잡아챘다. 그녀를 이끌고 대문간을 나갔다. 그때 포졸들은 마을 앞에 느티나무 옆길을 달려오고 있었다. 별림이가 이유함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이유함은 놓아주지 않았다. 성벽 옆길을 타고 산으로 올라갔다. 별림이도 포졸들이 성문뜸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이제는 이유함이 이끄는 대로 달리기만 했다. 우함이 총각 어쩌려고 시방 이러요. 대관절 어디로 갈 참이요. 이쪽은 산뿐이요. 길도 뭣도 없는 산뿐이요. 이유함은 수림빽빽한 산이므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속으로 부르짖었다. 소나무와 상수리나무와 밤나무와 떡갈나무와 쌀이나무와 오리나무와 노간주나무들이 울창했다. 하늘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산 짐승. 날이 하얗게 밝았다. 숲속에는 물빛에 음음한 그늘이 서려 있었다. 이유함은 별림이를 이끌면서 숲을 헤치고 나아갔다. 별림이가 하고 소리치며 한쪽 다리를 절름거렸다. 신을 신지 않았다. 가시에 찔린 것이다. 이유함이 그녀를 들쳐업었다. 가파른 산등성이를 넘었다. 골짜기로 내려갔다. 칡덩굴, 머리덩굴, 으름덩굴들이 얽혀 있었다. 그 속으로 물이 흘렀다. 포졸들이 여기까지 쫓아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유함은 생각했다. 납작한 바위 위에 별림이를 앉혔다. 별림이의 발에 가시가 박혀 있었다. 가시를 뽑아주고 그녀의 발을 소중하게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발등에다가 얼굴을 비볐다. 그녀가 그의 소나기 속에서 발을 빼다가 치맛자락 속에 감추었다. 그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밤나무 숲 끝에 하늘 한 자락이 걸려 있었다.
별님이는 땅바닥을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얼핏 보니 별님이의 목줄기에 피가 어리고 있었다. 나뭇가지에 긁힌 것이었다. 그가 손가락 끝으로 피를 닦았다. 상체기가 드러났다. 진물처럼 무른 송진을 긁어와 가지고 상체기에다 붙여주었다. 땅바닥을 내려다보고만 있던 별님이가 고개를 들었다. 이유암을 건너다 보았다. 두 사람의 눈길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길에는 사랑과 원망이 들어 있었다. 그가 다가가서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얼굴이 그의 품속에 묻혔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나 꼬실이 그 사람한테는 절대로 장가들지 않을 것이오. 나한테는 별님이 당신이 있을 뿐이오. 저 세상 갈 때까지 당신만 끌어안고 살 것이오. 이 세상 어느 누구가 뭐라도 나를 욕하더라도 좋소. 별님이는 산난초처럼 청초했다. 하얀 치마와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쪽진 머리가 풀려 있었다. 전보다 더 수척해 있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것이오? 별님이가 숲속의 푸른 그늘을 보면서 말했다. 어떻게 하기는 무엇을 어떻게 해요? 내덕도로 갑시다. 동네 사람들이 별스런 소리를 하더라도 그냥 고개 쳐박고 둘이서 삽시다.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이우암이 무뚝뚝하게 말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는 일이 이렇게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버지를 찾아가자. 어디 계신 줄을 알아서 찾아갈 것인가? 산적이 되어 있을 터인데 별님이를 데리고 어떻게 산속에서 살 것인가? 내덕도에는 못 가요. 대처로 나가 삽시다. 나도 진작에 억보 그 사람한테는 마음이 떴소. 대처 어디로 나갈까? 이우암은 막연했다. 그렇지만 어디로 가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우선은 별님이를 이난의 집에서 빼내왔다는 사실이 흐뭇하고 즐거울 뿐이었다. 그는 별님이를 다시 끌어안았다. 풀냄새와 여자의 비릿한 살냄새가 그의 콧속을 파고들었다. 그의 가슴에 힘이 뭉쳐지고 있었다. 그녀의 몸을 두 팔로 들어 올렸다. 그녀가 새우처럼 몸을 웅크리면서 한 팔로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는 그녀를 안아들고 낙엽이 푹신거리는 곳으로 갔다. 그곳에서 쓰러졌다. 그녀의 치맛말 동여진 젖가슴 속으로 한 손을 쑤셔 넣었다. 젖무덤이 뭉클 만져졌다. 그녀가 진저리를 치면서 그의 품속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도 그와 함께 어디로 달아나서 무얼 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사실 그녀는 이난의 그늘에서 살고 싶었다. 지역보나 이우암한테 가지 않고 그냥 이난의 옆에서 그의 냄새를 맡으면서 살고 싶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안 될 일이었다. 이난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었다. 그 길은 이우암을 따라가는 것이었다. 그의 품속에 묻혀 있으면 이난을 잊을 수 있었다. 그녀는 이우암을 내내 기다렸었다. 쥐역보가 친정으로 그녀를 데려다 놓았을 때 그녀는 속으로 얼씨구나 잘 되었다 하였었다. 내덕도는 새장처럼 그녀를 가두고 있었다.
지역보는 그녀를 새장 밖으로 꺼내주었고 그녀의 겨드랑이에 날개까지 붙여준 것이었다. 지역보를 따라 친정으로 오면서 별림이는 이를 악물었다. 지역보가 그녀를 데리러 온다 할지라도 그녀는 절대로 그를 따라서 내덕도로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다람쥐 한 마리가 상수리나무 줄기에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서로의 몸을 탐하기 시작했다. 그가 그녀의 치맛말을 풀었다. 자락 치마를 수북한 낙엽 위에다가 혼잎을처럼 폈다. 그녀는 새우처럼 몸을 웅크리고 낙엽 위에 모로 누워 있었다. 그녀가 그녀의 몸을 치맛자락 위로 옮겼다. 그녀의 저고리와 속옷을 모두 벗겼다. 그도 알몸이 되었다. 다람쥐가 놀란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우리는 천벌을 받을 것이오. 별림이가 신음하듯이 말했다. 그의 알몸이 그녀의 몸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안간 힘을 쓰면서 투덜거렸다. 뱀지옥에 떨어져도 좋고 불지옥에 떨어져도 좋다. 스파르크. 그들은 짐승이 되고 있었다. 하나는 등과 배가 모두 눈처럼 하얗고 몸통이 절구대보다 더 굵은 구렁이가 되었고 다른 하나는 얼룩덜룩한 털들을 벌거벗은 호랑이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피나게 싸우고 있었다. 구렁이는 긴 몸으로 호랑이의 허벅다리와 허리와 가슴과 목을 감아조여 죽인 다음 삼키려고 했고 호랑이는 구렁이의 머리부터를 씹어 먹으려고 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알몸을 휘감은 채 겼고 틀었다. 안간 힘을 쓰면서 엎치락 뒤치락 했다. 숲이 떨고 있었다. 땅이 들썩거리고 있었다. 그 안간 힘과 들썩거림에 놀란 다람쥐가 가지를 타고 여남은 걸음쯤 달아나다가 멈추어서 그들을 돌아다 보았다. 하늘이 떨고 있었다. 그들의 몸은 땀에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산의 새파란 정령들이 여자의 몸으로 자꾸 허리 길다란 강물처럼 흘러들고 있었다. 여자의 몸은 무진 부피가 커지면서 더욱 싱싱해졌다. 사람의 몸이 아니었다. 남자의 몸 속으로 지푸른 하늘의 기가 흘러들어갔다. 그들은 이제 구렁이와 호랑이도 아니었다. 한 개의 산줄기와 또 다른 한 개의 산줄기가 용트림을 하듯 겹고 틀면서 접합을 하고 있었다. 별림이는 무지개 뜬 하늘로 날아가고 있었다. 그곳에는 꽃들이 가득 차 있었다.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려 있었다. 구름처럼 한없이 떠갔다. 그녀는 선녀가 되어 있었다. 그녀와 그의 몸은 끝없이 치솟아오르기도 하고 천길만길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을 하기도 했다. 그 치솟아오르기와 떨어져 내리기는 순간순간 반복되었다. 그들의 몽롱한 의식은 드높은 까치 파도들처럼 부침을 거듭하면서 질펀한 물너울 위를 둥둥 떠가고 있었다. 그들은 혼이불 같은 치맛자락을 휘감은 채 누워 잠이 들었다. 얼마쯤이나 잤을까? 덜덜 떨려서 몸을 일으켰다. 숲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한낮이었다.
배가 고팠지만 그들은 서로의 몸을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서로를 계속 끌어안고만 있었다. 날이 저물어지고 나면 성 안의 집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별님이가 눈을 감은 채 말했다. 나 많이 생각을 해 보았구만요. 억보 그 사람이 그렇게 관아로 끌려가서 죽도록 그대로 두고 우리끼리만 어디로 갈 수는 없구만요. 내 덕도로 돌아가서 홍집강이랑 이공빈이랑 뜻 맞춰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구하든지 구해내어 주시고 오시오. 그렇게 해주고 오지 않으면 나 우아미 총각 따라 나서지 않을 것이오.